자, 와. 마지막 중요한 뉴스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송작가 TV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사실상 북한이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남북이 만들어 왔던 경의선, 동해선의 연결도로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남북 간의 교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철길은 이미 끊었습니다. 철길을 끊은 상태에서 남아있던 이 남북 연결도로를 공식적으로 폭파해 버렸습니다. 관련된 뉴스 볼게요. 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이 어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북한은 어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면서 우리 군이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지난 11월에 경의선 도로 인근의 나뭇잎 지뢰를 살포를 했고요. 12월에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을 했고 올해 3월에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를 했고요. 4월에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합참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를 요새화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벙커라든지 각종 엄폐물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네. 북침에 대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나라 기갑병력이나 기계화 사단들이 그 도를 도로나, 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공간을 통해 갖고 침입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막아낼 방법이 없거든, 인력으로는. 그래서 그 북진을 차단할 수 있게끔 일종의 엄폐물 내지는 구조물을 만들어 갖고 북진을 최대한 늦추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이 느끼기에도 진짜 좀 뭔가 위험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걸 느끼고 있는 감지를 거죠. 했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인기 이거를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했느냐? 저는 이건 분명히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 정도 무인기는 전용 발사대가 아니면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야지 띄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드론처럼 제자리에서 막 떠오르거나 사람이 글라이더 던지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격만 해도 대한항공이 개발해서 납품한 납품가가 4억 원이 넘어요, 대당. 그래서 이게 사단별로 한두 대씩 정찰용으로 나눠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작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 드론이 떠가지고 그 사단 병력들을 사실상 운영하고 한 3,000에서 5,000 정도 되는 병력들의 작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납품을 한 거고, 이게 구형이 64대, 신형, 이번에 간 것으로 보이는 이 가오리 이게 신형이 48대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무인기를 대한항공이 만들어서 납품하지만 이러한 형태를 가진 무인기, 이렇게 델타 이게 가오리 형태의 형태를 가진 무인기는 사실상 실용화시킨 국가가 미국하고 한국 정도만 손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첨단 무인기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근데 이거를 보냈는데 이걸로 갖고 그냥 보고만 와도 돼, 사실은. 보고만 와도 되는데 굳이 삐라를 뿌려가면서. 삐라의 내용도 우리가 연합뉴스에 나오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연합뉴스나 TV조선에서 맨날 북한 비난할 때, 김정은이 말 샀다, 여기 딸내미가 무슨 명품 입었다. 무슨 파카 몇백만 원짜리 입었다, 이런 내용들인 거거든. 왜냐면 이제 그게 제일 잘 먹힌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삐라를 해서 뿌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민간인이 할 수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무튼 비싸요. 구하기 힘들어. 그리고 자체적인 이륙이 안 되기 때문에 비행장이나 전용 발사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 민간이 띄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찔렸던 모양이지, 유영원이라고 국짐 의원이 있어요. 오랫동안 조선일보에서 군사 관련한 컬럼을 쓰는 의원이라는 게 나름대로 군사
군사 전문가인 거지. 유용원. 유용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비례대표로 이번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택도 없는 해명을 내놔요. 3D 프린터로 제작된 수제 조립 무인기로 한국군 드론 작전 사령부가 보유한 무인기와는 외형상 차이가 있다고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쫙 언론사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아니야. 민간 중에 누군가가 3D 프린터로 그 무인기를 출력을 했다는 거지. 좋아. 출력됐다고 치자고. 엔진은, 항법 장치는. 그것도 3D. 심지어 삐라통까지 그것도 3D로 3D. 했다는 거야. 잠깐만, 우리 3D 프린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자체를 거기 들어가는 항법 장치와 정확한 그쪽에 보낼 수 있는 기술력은 민간인이 보유를 못 한다는 거야, 이거는. 민간인이 어떻게 알고 밤중에 평양에다가 정확하게 주석궁 위에서 삐라를 뿌릴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군이 개입을 했고, 전문가 집단이 개입을 했고,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3번에 걸쳐갖고 이걸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알고 있었냐, 없었냐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관리가 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왔다는 거야. 아마 이 관리는 윤석열한테는 지랄을 하고, 왜 그랬어라고 지랄을 하고, 북한 쪽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 미국은 이러한 도발을 원치 않는다라는 뜻을 전하면서 말리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마지막 수단으로 뭔가 국지전을 염두에 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김영현이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 새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있는 명태균을 감추고 도이치모터스를 감추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 정권 내지는 지금의 권력을 지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북한 노동신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공화국의 수도 상공에 침입했던 무인기는 민간단체가 임의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 우리 군 내 얘기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아이씨 이건 세오만의 개인 의견이고요. 송작가 TV 제작진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그 보도 사진을 보고 제가 KUS-9 기종을 제가 딱 집어가지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거는 전 세계 항공시장에서 다 탐을 내는 한국형 소형 정찰기예요.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성능을 가진 비행기 한국 거밖에 없어. 근데 사단마다 한 대씩 있는 비행기란 말이지. 이거를 누가 출격을 시켰는지 국방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 명령 관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민간인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것일 수 있다라고 있다. 국짐에서 이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야.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그리고 송 작가처럼 얘기하면 저 노동신문 찬양하는 저 빨갱이. 진짜 저 노동신문 기사 안 봤어요. 이 얘기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오히려 우리 방송을 노동신문에서 듣고 베껴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무슨 그게 더 위험해. 우리 방송을 왜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방송은 오로지 김건희 비서실에서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 매슈 밀러가 지금 있는 상황을 굉장히 유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이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서로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백악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긴장을 완화할 것,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남측 무인기가 갔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같은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북한을 저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북측을 향해서 니네 대화와 외교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 남한 정부를 향해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 너네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해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를 국회에서 꺼내놓게 되면 미국 측에서 그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게 될 겁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가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위반 사안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곱게 넘어갈 리가 없고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무모한 시도에 대한 뭔가의 액션을 취하게 될 일종의 트리거,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액면 그대로 문자대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걸 써먹는 거예요. 것 봐라, 북한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북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북한에서 어떤 식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미국 측이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건데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어가면서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반대거든요. 현실적으로 북한과 관련되는 내밀한 정보는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얻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야, 우리가 북한 지금 동해안국 살펴보는데 위험 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쟤네들 긴장감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니들 자중해야 돼라고 대한민국 쪽에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봐, 미국도 북한 잘못했잖아. 우리가 잘한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바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짓거리를 한 책임자들을 빨리 색출해 내야 되는 게 최우선일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도 사실 전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랑 거의 회담이 다 돼 있는데 이것만 끝나면 이 대한민국을 고립시킨 상태에서 해외 자본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 수백억 달러가 지금 벌써 와가지고 개방만 해줘. 또 미국하고 소개만 하면 일본이랑 소개만 하면 우리가 퍼줄게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 지긋지긋했던 80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최대한 북한에 인내하려고 할 겁니다. 전략적 인내에 들어간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대변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아무래도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이 이 도발에, 한국 측의 도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만일에 북한이 침공을 받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돕겠다라고 선제적으로 먼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또 역으로 러시아에 북한군 병사 3,000명이 훈련을 받으면서 북한군 특수용병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투입이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전략적인 동맹이 점점 더 끈끈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지전을 하려고 지랄을 해도요. 물론 뭐 포탄 몇 발 쏘고 끝나는 건 모르겠는데 정말 국경을 넘어가갖고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게 포격전은 한 번 쏘고 서로 맞은 자리 더듬으면 끝나요. 복구하면 끝날 수 있는데 정쟁이 장기화되려고 하면 군인들과 병력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니까 지상군을 돌려야 돼. 투입해서 지상전을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죠. 그래서 국군의 날 훈련이 사실은 그에 맞춤형 훈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근데 지상군을 투입해서 지상전을 벌인다는 건 진짜 전면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정해가지고 서해오도나 아니면 강원도 어떤
삼척이나 이런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국지전으로 벌이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폭파한 거예요. 다리를 끊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안전장치로 러시아와 그렇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이제 여기서 사실은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은 러시아가 자동 개입된다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러시아 대변인이 확인을 해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넘어오면 러시아가 출격할 거야 이 얘기고 그러면 그렇죠. 그동안 북한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러시아의 최신형 무기들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무기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준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간은 군사 동맹이 이미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한국이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왜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히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에서 나토군의 무기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나토 간에는 군사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동 개입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어느 나라하고도 군사 동맹이 아닌 상황에서 그 나라들이 깊게 개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니들 전면전이고 확전이야? 세계대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군사 동맹을 맺었다. 이건 공식화 시키는 거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 꽝꽝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먼저 개입했고 미국이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종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누가 보냈어? 라고 하는 책임 소재는 반드시 물어지게 될 거고요. 과연 그 과정 중에 명령권 안에 국방장관 김용현이 연결이 돼 있는지 또는 윤석열이 연결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하나의 일종의 국가 반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국가를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간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탄핵의 어떤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돼야 된다.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